안녕하십니까. 두웨블리TV입니다. 2023년 11월 17일 오늘의 장마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배축국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오늘은 오랜만에 금요일은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를 한 것 같고요. 항상 매주 금요일은 약간 수급 부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약간 들어오기를 꺼리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주말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는 심리가 금요일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성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0.74% 하락한 2469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49% 하락한 79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전일 대비 동일한 1296원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을 보시면 일단 오늘은 좀 쉬어간 흐름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좀 이제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니까 함께 쉬어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면 이제 다우도 0.13% 하락했고요. S&P는 0.12% 상승, 나스닥은 0.07% 상승하면서 지금까지 급격한 상승폭을 살짝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항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저항 자리에서 더 못 가고 갑자기 밀린다면 지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다라는 것까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적인 모습을 본다면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순매도 했고요. 개인 홀로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힘겹게 받쳤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이번 주는 거의 순매수하는 날이 많았는데 이제 오늘은 양대 시장을 모두 순매도를 해버렸었고요. 기관도 약간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어제 다 얘기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봤을 때 오늘 포스코 DX가 3.29%, 포스코 DX가 이제 로봇이랑 스마트 물류 관련해서 이제 부각되면서 시장에서 좀 일부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물류 로봇이나 뭐 일반 로봇주들도 다 강하다 보니까 포스코 DX도 그 영향이 좀 받은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1.48%, 셀트리온 제약은 뭐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많이 하락했음에도 그렇게 밀리지 않는 흐름을 보였었고 JYP가 오늘 9.52%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위에서부터 이제 하나 둘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DX. 네, 포스코 DX는 이제 오늘 뭐 일부 반등하긴 했는데 이전에 이제 전고점 돌파를 할까 말까 했는데 돌파를 못했죠. 이러면 이제 더 안 좋아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산을 갖다가 쌍봉으로 만들 확률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죠. 일단 그럼에도 2차 전지를 본다면 그럴 확률도 있지만 지금 물류 자동화와 더불어서 이 포스코 DX가 좀 완만하게 움직여 준다면 포스코홀딩스처럼 그렇게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포스코홀딩스는 원래 자리 돌아왔는데 포스코 DX는 이 자리 버티는 게 저는 물류랑 이제 로봇 관련된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21 이평선을 좀 밟고 버티고 있으니까 일단 이 자리를 더 버티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이제 수급봉 자리가 나왔던 이 자리 시가를 지키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포스코홀딩스 볼까요?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와 함께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뭐 둘 다 함께 비슷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일단 자리를 지켜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1차 자리는 한번 이탈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은 뭐 시장이 약하든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오든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 영향은 셀트리온 그룹주의 합병 이제 가시성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무난하게 저항 구간을 돌파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버티는지 이제는 봐야 됩니다. 뭐 이 자리를 못 버티고 급락한다면 뭐 조정을 받겠지만 이 자리를 버텨주면 이 박스권 안에서 한 번 더 움직여 보겠다라는 의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어, 오늘은 헬스케어는 제약과는 반대로 이렇게 B 모양도 뜨면서 이제 좀 조정의 좀 빌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B가 떠도 이렇게 올랐던 것처럼 지금 B가
B가 뜰 만한 자리에서 전 뜬 것 같아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정이 소폭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가서 B가 나왔으면 더 확정적일 거라 생각하는데 좀 아래에서 B가 나왔고요. 근데 B가 나오더라도 이 단기적인 추세를 현재는 밟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지 이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 이 저점을 연결했을 때 나타나는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다시 눌림목을 줬다가 반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JYP 같은 경우에는 오늘 9%대 급락을 했습니다. JYP 이제 와서 새삼 하는 말이지만 제가 뭐 이렇게 추세 이탈했을 때부터 JYP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여기를 이탈했을 때부터. 그리고 마지노선이 여기라고 했었습니다. JYP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라고 했었고요. 갭상승에서 수급봉이 뜬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서 결국은 지금 단기적으로 20% 넘게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어, JYP가 이렇게 빠지니까 이제 엔터주들도 시간이 좀 걸릴 텐데 JYP가 이렇게 빠지니까 하이브도 이렇게 빠지는 흐름 보였고요. 하이브는 제가 생각하는 이 지지 라인 한 19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이 19만 원 정도 자리에서 반등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생각보다 힘 있는 지지선 라인이라 생각하고 이 위아래 추세를 그어보더라도 추세 하단에서 지금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반등 나오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브를 만약에 매수하고 싶더라 하더라도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 추세를 갖다가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SM도 지금 추세 지난번에 이탈하고 나서부터는 힘없이 이렇게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주들의 지금 투심 자체가 악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반등이 나올 때까지 이제 잠자코 그냥 지켜만 봐야 됩니다. 어설프게 물타면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하이브의 약간 지지 라인이 SM으로 치면 한 82,800원 정도가 되네요. 지금 자리에서 또 한 8, 9% 정도 빠져야 되는 자리의 지지 라인이 또 형성되어 있습니다. YG엔터까지 볼까요? YG엔터도 오늘 9% 빠지면서 엔터주들이 이전에 올렸던 상승폭을 모두 반납을 하고 지금 아래로 내려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반도체 쪽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이제 오늘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우리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본다면 여기 상단이 이제 생각보다 좀 무거운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여기 저항 껐을 때 이런 식으로 껐었죠. 그래서 지금 위에를 돌파를 하긴 했으나 73,000원, 여기 74,000원 부분 여기 저항은 아직 돌파한 건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눌림목을 주면 뭐 이런 자리를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다. 네, 삼성전자를 노리는 게 아니라 그때 반도체주들을 같이 노려도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지금 이 자리 71,000원과 73,600원 이 정도 사이를 갖다가 이탈하지 않고 버티는 거를 우리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까지 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가 나오고 나서 지금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했었죠. 일단 비가 뜨고 나서 오늘도 조정을 받고 있고 HBM이 좀 가열되었는지 HBM 관련주들의 좀 시세가 좀 둔화되는 흐름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세 상단을 이렇게 막고 지금 조정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추세로 보면 이런 구간인데 또 가격적인 부분으로 보면 또 이렇게 또 지지선이 형성이 됩니다. 지지선에서 버티는지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하이닉스는 근데 조정이 나오더라도 나올 만한 자리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건전한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현대차, 기아 역시 지수가 밀리면서 좀 약세를 보였고 기아가 홀로 그래도 0.8% 상승하면서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IHLB가 아니라 셀트리온 제약과 함께 이제 기아가 일부 좀 강세를 보였었고요. 전반적으로 대부분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분리 리포트 종목 넘어와서 보면
블랙리포트 종목 중에서는 오늘 티웨이항공이 7.34%, 그리고 진도가 5.3%, 대한유화가 4.7% 상승했고요.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보면 오히려 대형 항공사들은 이제 사람만 나르는 게 아니라 좌석을 뜯어내고 이제 화물 칸을 실어서 이제 화물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화물 사업이 부진했고, 지금 올해 3분기까지는 사람을 이제 실어 나르는 그런 사업이 더 잘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A 항공 간단하게 보면 오늘 7% 상승했고요. TA항공 역시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해가 뜨거나 변곡점 매수 신호가 이게 뜨고 나서 반등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추세 자체적으로는 단기적인 추세는 좀 돌파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추세가 반등을 좀 지속을 하려면 지금 필요한 거는 조금 더 강한 매수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약간 항공주들 쪽에 매수세가 좀 부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까지 가려면 추가적인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 생각하고, 무난하게 여기 2530원 위로 올라오는 것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티웨이 항공뿐만 아니라 뭐 대한항공, 그리고 뭐 진에어까지 다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한항공보다는 LCC가 이번 분기는 좋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진도는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조정을 많이 받고 나서 충분히 분할 매수 기회, 이렇게 해가 뜨면서 분할 매수 기회를 줬고, 이제 지금은 바닥을 이제 한 번 더 잡으려고 하는 중에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을 잡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 하락 추세가 먼저 끝이 나야 되죠. 이렇게 하락 추세가 먼저 끝이 났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반등한 걸 봐야 되는데, 오늘 아무 이유 없이 이제 5% 상승했는데 워낙 많이 빠진 종목이다 보니까 낙폭이 과했어서 아마 기술적 반등이라도 이 하락폭의 절반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유화 넘어가면 대한유화는 이제 4분기에도 이제 호실적이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매출액 숫자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음, 매출액이 6,662억, 그리고 전년 대비 40.96% 증가한 거고요. 순이익은 173억으로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대한유화의 주가 움직임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대한유화도 이제 수급봉 나오고 나서 이제 방향성을 한 번 더 이제 틀어주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이은 추세선을 갖다가 돌파를 하고 나니까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새로운 상승 추세선이 형성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세선 하단부가 온다면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된 이제 석유화학 업황의 개선, 그리고 여기는 마진 스프레드까지 참고를 하시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블리리포트 종목까지 봤고요. 오늘 시장을 관통했던 주요 키워드 테마주들 보면 오늘 유전자 치료, 정신, 항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유전자 치료부터 보면 최근 유전자 치료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한 번 더 날뛰었습니다. 어떤 이슈로 날뛰었냐면 유전자 가위 치료 시대가 열렸다. 영국에서 혈관 질환 치료제 세계 첫 승인이 나왔다라는 기사와 함께 급등을 했었고요. 2020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크리스퍼 유전 가위를 활용한 질병 치료 시대가 열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국 의약품 규제 당국이 어, 여기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치료제 카스거비라고 불리는 이 치료제에 대해서 허가를 냈다라는 얘기가 오늘 들렸습니다. 그런 이슈를 통해서 오늘 이제 관련 기업들이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툴젠이 유전자 가위 중에서는 대장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급등을 많이 했다, 상한가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뭐 기사는 조금 더 이렇게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이 유전자 가위로 이제 치료를 한 환자는 여기 베타 지중해 빈혈 환자의 골수에서 혈액을 생산하는 줄기세포에 헤모글로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를 추출하고 유전자 교정을 진행했다. 그래서 다시 환자에 이걸 주입을 하는 방식으로 어, 개발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어,
이걸로 인해서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그런 부작용이나 안정성 우려가 이제 조금 좀 덜해진 게 아닌가. 어느 정도 공인식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서 또 시장에서도 이렇게 하나둘 누군가가 이제 앞에 길을 개척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기업들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툴젠 급등했고요. 그 외에 마크로젠, 엠젠 솔루션, 제넥신, 인트론 바이오가 또 시장에서 강했습니다. 툴젠부터 보면 툴젠은 상한가를 갔고요. 툴제는 뭐 저희 지난주 멤버십에서 같이 공부했던 종목인데 이렇게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크로젠도 상한가를 갔는데 저점을 갱신하고 내려갔음에도 음, 다시 단기적인 추세를 빠르게 회복을 하고 바로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마크로제는 예전보다 지금 시총이 낮긴 해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이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뭐 잘하면 방향성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넥시는 13% 이제 급등했는데 아직까지 추세가 바뀌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트론 바이오. 인트론 바이오가 12.39% 상승했는데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밀렸네요. 이 종목은 오늘 이제 반등할 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한동훈 관련해서는 이제 총선에 등판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후임 법무부 장관 인사 검증이 진행된다라고 하면서 결국 총선에 나올 거니까 이제 후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지금 나온다라는 거고 저는 이제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올 것 같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관련주들도 그런 면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 매일매일 하루가 갈수록 한동훈 관련주라고 얘기되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관련 테마가 한번 바람을 불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핑거, 썸에이지 이렇게 이 종목이 또 새롭게 편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공주 관련해서는 아까 실적 관련된 얘기뿐만 아니라 국제 유가가 5%대 급락을 했어요. 항공주들은 사실 유가가 하락하면 수혜인 게 어, 일단은 운임 비용도 낮아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유류 관련해서도 비행기만 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유류비도 따로 이제 소비자들이 내잖아요. 근데 그 유류비도 낮아지니까 비행기 티켓을 끊을 때 부담감도 좀 덜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WTI 하락이 항공주들에겐 또 수혜로 이렇게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갑자기 90불 넘어가면서 100불 가니 120불 가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다시 이제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절적으로 겨울이 또 성수기입니다. 항공주들이 또 겨울에는 따뜻한 동남아나 이런 데로 가기 위해서 또 비행편이 많이 편성이 되고 겨울방학이 또 많기 때문에 이때 이용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때도 아마 LCC 주들 중심으로 실적이 또 좋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LCC 주들 몇 가지만 보면 일단 대주항공. 대주항공도 오늘 10%대 상승했는데 조정 많이 받은 이전 상승 전 보면 작년 12월쯤부터 해가지고 항공주들 강세를 보였었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다시 반등한 거예요. 그만큼 많이 빠졌던 거고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진에어도 진에어는 더 빠졌네요. 진에어는 더 빠졌다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티웨이항공 티웨이항공은 뭐 먼저 반등해서 아직 끝까지는 안 내려왔는데 그래도 나름 한 12월쯤 자리에서 반등하고 있고 에어부산 에어부산도 이제 이전 자리에까지 비슷한 자리까지 한번 빠졌다가 지금 반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들도 대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좀 심심한 모습보다는 조금 더 이제 재밌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음,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했던 장마감 정리는 마치고 또 오늘 신규 상장주 몇 개만 살펴볼게요.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 친구는 이제 오늘 상장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이 장이 약세일 때도 이런 친구들은 강세를 보였었고요. 반면 그 필에너지도 비슷하게 이제 이 친구는 상장하고 나서 조정을 많이 받았던 친구예요. 네, 필에너지 이렇게 보시면 상장이 66,000원의 고점입니다. 그럼 반토막보다 더 낮죠, 저점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상장할 때까지만 해도 핫했던 종목인데 결국은 다 이렇게 내려왔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필에너지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닥에서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나왔기 때문에 필에너지 한번 어, 공부해 보시면서 지금 가격대가 나쁘지 않은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기점으로 해서 일부라도 뭐한 이전 고점까지 아니라도 저항 구간까지는 올라가 볼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28,000원, 36,000원 이런 데까지 반등할지 모르겠으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한번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신규 상장주들 쭉 봤고요. 지금 이외에도 신규 상장주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신규 상장주들이 바닥을 지금 딛고 일어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신규 상장주만 계속 이렇게 돌려보더라도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장마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어제 질문을 못 받았으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